죽음은 태어남과 같이 시작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길. 그 길이 영원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이 길을 떠나 먼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인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았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저 너머의 세상으로 가서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길을 떠나보내고 배웅하면서 가는 길 편히 잘 가라고 정성껏 꾸민 상여를 준비해 놓고 홀로 떠나는 낯설고 험한 초행길이 행여 외롭고 무서울까? 배고프고 심심하지는 않을까? 저승길 길동무인 꼭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이 나쁜 기운을 물리쳐주고 재미난 이야기와 노래로 가는 길 즐겁게 해주고 배고프지 말라고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길동무들과 함께 상여를 타고 장지에 도착하면 양지 바른 곳에 둥그렇고 아담한 봉분을 만들어 이승의 고단한 몸 편히 쉬라고 마음 다해 정성껏 묻었습니다. 산등성이마다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위에 아버지의 아버지, 아득한 세월과 사연들이 수많은 봉분으로 남아 자리하고 있는 곳. 죽은 이가 누워있는 무덤이 산자의 집보다 더 많은 곳, 500년을 담고 있는 이사동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대전시 동구 이사동, 보문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세월의 흐름 속에 모든 것들이 바쁘게 변해가고 사라져가는 요즘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아주 특별한 풍경이 남아있는 마을입니다. 과거를 담은 소중한 곳이지만 기억 속에서 멀어지고 잊혀져 가던 이 마을 이사동에 새삼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었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온 한 여인이 너무도 생생한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고운 비단신과 함께 정성껏 묻어주었다는 아련한 이야기로만 전해지던 그녀였습니다. 남편의 묘와 떨어져 있던 그 강릉김씨 묘를 2004년 3월 21일 날 이장하는 과정에서 미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카락, 치아, 발톱이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유해였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잠들어 있다가 우리들 앞에 나타났던 그녀는 이사동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무덤들과 그 속에 담긴 삶과 죽음들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강릉 김조비의 남편 대신은 송세자 훈자 안악군수를 하신 안악공께서 묻혀있는 산소입니다. 여기가 그 미라로 발견된 부인
강릉 김조비가 여기 합장돼 있고 이사동이 은진송 씨 문중에 묘역이 된 것은 송효년이 무덤 자리를 알아보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송효년과 그 동생 송순열은 둘 다 풍수지리에 밝았는데 어느 날 동생이 형 송효년에게 두 곳을 추천해 줍니다. 동구에 있는 사성동과 이사동, 이렇게 두 곳이 좋아 보이는데 목사공 송효년은 나는 장손이니 대가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자를 선택하였답니다. 형에게 장차 훌륭한 인물이 나올 사성동 자리를 양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형을 위해 사성동으로 가려고 하자 상여가 움직이지 않았고 다시 이사동 쪽으로 옮기니 그제서야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옛날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두 형제의 이야기로부터 이사동의 특별함이 시작되었습니다. 1499년 목사공 송효년이 이사동에 묻힌 이후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차례로 묻히게 되면서 55만 평의 넓은 임야 위에 천여기가 넘는 묘들이 자리한 진풍경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때론 나란히 때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리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각자 사연도 많고 질곡도 많았을 한 생을 마감하며 누운 자리들입니다. 전 기간에 이제 묘역을 조성하다 보니 거기에 그 성물들이 있는데 이 성물들이 아주 다양해요. 문인석이라든지 향로석이라든지. 그래서 그 우리나라 묘제 연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묘역이 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 즉 유명한 분들의 그 유적이라든지 유물 그리고 문집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그 중요한 자료로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그 살아있는 소위 박물관 역할을 한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득히 먼 그 옛날부터 하나둘씩 자리하기 시작한 무덤들이 천여기의 봉본으로 장엄하게 펼쳐지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발길들이 무수히 오갔을까요? 떠나보내고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의 그리움들은 또 얼마나 절절하고 애틋했을까요? 마을 뒷산의 봉우리들마다 소나무들 당당하게 서 있고 시간과 세월의 흐름을 벗어난 천여기의 묘역이 바람과 함께 500년의 시간 속을 흐르며 마을 곳곳을 훑고 내려오는 곳. 그곳엔 한철 눈부셨던 꽃들이 무수히 피고 지는 동안에도 늘 그 자리를 지키며 세월을 담아내고 있던 수많은 무덤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조상의 묘를 찾아가 선조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려는 후손들의 마음이 살아있기도 합니다.
한식을 맞아 예를 갖추고 문중에 가장 높으신 어르신을 찾아와 차례를 올립니다. 삶과 죽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이사동. 그곳에는 효를 실천하고 예를 지키려 했던 전통이 아름답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6대 조 되시는 할아버지이신데 이 할아버지께서 여기 이사동에 제일 먼저 와서 돌아가셔서 묻힌 분입니다. 그러니까 1499년이니까 벌써 510년이 훨씬 넘었죠. 그때 이사동에 우리 은진송 씨로서는 제일 먼저 들어와서 여기에 묻히신 할아버지예요. 500년도 훨씬 더 된 이야기를 어제의 이야기처럼 말할 수 있는 곳. 500년 전의 조상의 묘와 나란히 같이 묻힐 수 있는 곳. 여기 이사동에서만 가능한 일이겠지요. 인간은 일회적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불가피하게 일회적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혹 영원히 살고자 해도 죽음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산 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습니다. 영원한 결별 의례, 그것이 곧 상례고, 또 그것이 아쉬워서 죽은 다음에도 우리는 또 다른 의례를 통해서 서로 통교합니다. 그것이 곧 제례지요. 상례와 제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묘역이고 묘제입니다. 어느 날 송남수 선생이 한 아이를 불렀습니다. 서자로 태어났지만 영특하다고 알려진 그 아이에게 하얗게 눈 덮인 대나무 숲을 글로 읊어보라고 하였답니다. 이제 막 앞니가 빠지기 시작한 어린 소년 송희갑은 구슬픈 어조로 아름다운 시 한 수를 선보였습니다. 청년이 된 희갑은 존경하고 있던 문장가 석주 권필을 찾아 그가 혼탁한 세상을 피해 운둔하고 있는 강화도까지 가게 됩니다. 권필의 가르침을 받게 된 송희갑은 열심히 공부하여 매사에 모범을 보이며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되었답니다. 스승 권필이 전염병에 걸리자 지극정성을 다하여 간호하였습니다. 권필은 서자인 송희갑을 늘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라고 일러줍니다. 그 후 무리하게 수영 연습을 하던 송희갑은 그만 병이 들고 맙니다. 꽃 피는 봄날 병이 깊어진 그는 스승을 그리워하는 시 한 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무덤도 없이 초라하게 서 있는 송희갑의 비석입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서자라는 한계를 짊어지고 살아야만 했던 그는 오로지 학문에 대한 열정과 스승을 향한 사랑으로 22해를 살다 갔습니다. 시와 문장에 뛰어났던 불운한 천재의 삶은 그렇게 안타깝게 끝나버렸습니다. 재능은 많았지만 시대를 잘못 만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지만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그는 이렇게 비석으로 남아 부모님 옆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면대자라고 해서 누구 주인공의 어떤 주인공의 묘라는 것을 표시한 거고요. 송혜감 이분은 은진송 씨 집안에서 시인으로 아주 저명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사실 은진송 씨로 말하면은 비를 세울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자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암 송실 선생이나 동천한 손수기 선생이 이분을 높이 평가했고 이분을 기리기 위한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뜻을 받들어서 비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400년 전 이 땅을 살다 간 한 젊은이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도 그의 애달픈 삶을 참아 지워버리지는 못했을 테지요. 작은 비석 하나에도 이렇듯 많은 이야기와 안타깝고 애틋한 사연들이 숨겨져 있었네요. 이사동 묘역을 채운 천여기의 묘역에는 또 그만큼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겠지요. 한 자락 구름처럼 덧없이 왔다 가는 게 인생이고 한철 피는 꽃처럼 허망하게 지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지만 그래도 이 땅에 왔다가 떠나갈 때는 얼마나 많은 미련들이 있었을까요? 가까운 이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사람들의 슬픔과 아쉬움들은 또 얼마나 크고 깊었을까요? 이사동 묘역마다 전해지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500년의 세월을 간직한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며 오래전 기억들을 찾아내고 기억하려 합니다. 목사공파의 파조인 송요녀는 회덕 송촌에 처음으로 자리 잡은 쌍청당 송유의 큰 손자였으며 송계사의 장남입니다. 문과에 급제한 후에 상준 목사, 교서관, 판교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는데 전해지는 기록에 보면 목사공 송요년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해서 살아서는 영화를 누리고 죽어서는 명당에 묻혀 자손이 번창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499년에 안장되었는데 이사동 묘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인 것만큼 의미 있는 성물도 많고 눈여겨볼 것도 많습니다. 그를 모시는 제실인 사삼부남이 묘역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요년 묘역은 가장 오래된 성물들이 서 있는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로 공들여 만들어 세운 그 시대의 대표작이었을 테지요. 볼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여 무덤 앞을 정성껏 장식해 놓았습니다. 은진송 씨, 목사공 송요년 선생의 묘역입니다. 송요년 선생은 149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지역에 최초로 묻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송요년 선생의 무덤 앞에 있는
이 비석을 표석이라고 하는데, 이 표석에 이 머리에 얹은 것을 옥계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옥계석은 화관 모양으로 그 여의도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송효년 묘역은 가장 오래된 성물들이 서 있는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로 공들여 만들어 세운 그 시대의 대표작이었을 테지요. 예, 이 표석 앞에 놓인 이 돌은 혼유석이라고 합니다. 이 무덤 안에 계신 혼령들이 때로 나와서 노시기도 하고, 또한 그 제향 때에 제사 음식을 잡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팔각형으로 된 성물은 장명등이라고 합니다. 장명등은 이 무덤을 지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무덤에 계신 혼령이 멀리 출타하셨다가 돌아오실 때 이 장명등을 보고 돌아오신다는 그런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드시라고 만들어 놓은 혼유석. 밤길 나갔다 행여 집 못 찾아 헤매실까 불 밝히는 장명등. 묘역을 지키는 성물 하나하나에 이런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군요. 혼자 있는 이곳이 외롭지 않게 문인석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송응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송요년의 증손자입니다. 아들이 이 송이창이고 손자가 바로 그 유명한 동춘당 송중길 선생입니다. 송응서의 묘는 17세기 초에 건립이 되었는데, 묘역 앞에 성물들이 잘 조성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무덤 앞의 묘표는 눈여겨봐야 할 것인데요. 집의 지붕 모양을 한 옥계형 가첨석이 올려져 있는데, 그것은 경기 이남에서 최초로 장식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 곳곳에 송중길 선생의 자취가 남아있지만, 송응서 묘역에 서 있는 비석에서도 조상을 그리고 후손을 생각하는 선생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병조 판서의 자리에 오른 송준길은 할아버지인 송응서 묘역에 비석을 하나 더 세우고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이 조상의 은혜 덕분이라며 감사함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상징하는 거북이를 새겨 넣었고, 4명의 손자들을 잘 보살펴 주기를 기원하며 4마리의 잉어를 조각해 놓기도 했습니다. 무심한 듯 새겨져 있는 문양 하나에도 조상을 위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 후손들을 향한 염원들이 새겨져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찾은 곳은 일렬로 늘어서 있는 묘역들이 멋지게 펼쳐진 송남수 묘역입니다. 정말 장관이지요. 돌아가신 분들이 편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성물들을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세월이 변해가도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조상을 위한 마음, 편히 잘 지내시라는 기원은 언제나 늘 한결같았을 테지요. 묘역 밑에는 송담공파의 제실인 절우당이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가 자신의 절친한 벗이라고 하여 이름 붙여진 절우당은 원래 송촌에 있었으나 없어져 버렸고
이곳에 다시 지어진 것입니다. 송담 송남수는 송요년의 증손자로서 현재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쌍청당 대종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있기보다는 전국의 유명 산천을 두루 답사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문중사에도 관심이 커서 은진송씨 족보의 기초를 정립하고 또 상사하사의 묘역 중 하사묘역을 새롭게 확장하는 주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후에 쌍청당을 복원하고 숭연서원 복원에도 앞장서는 등 회덕의 선비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향촌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인적 없이 조용하던 마을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등장에 저루당 마당이 생기가 가득합니다. 4가지 벗, 소나무, 매화, 국화, 대나무 이 4가지를 갖다가 사오라고 해서 자기의 절친으로 삼았대. 가장 절친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나무도 많이 심고 대나무도 많이 심고 매화도 심고 국화도 심고 하면서 얘들아 숲을 체험하러 온 아이들은 이 마을의 전통과 역사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오래된 소나무도 1000여 그루 넘게 자라고 있다니 그야말로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교실이네요. 위에 올라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유명이야 유명. 유명하대요. 그래 유명하다고 읽을 건지 아니면 학자들이 있을요. 밝은 게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지? 그걸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이거를 묻는 질문이래. 먹고 사는 책 이름이에요? 그 진리를 내가 확인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숲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숲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숲으로 가면서 숲으로 들어가는데 산딸기 먹자. 소나무도 보고 그 품에 둘러싸여 있는 묘역도 살펴본 아이들이 이제는 열매를 따먹고 있네요. 그 녀석들 정말 신났습니다. 여기 가시가 있어. 개도 가시. 여기 가시가 있어. 아 진짜. 내가 정말 네, 오늘 선생님한테 이 숲에는 전통 소나무가 너무 많아서 이런 데가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숲은 그 보호림으로 지정됐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좀 이 숲을 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엔 마을 안쪽이 아이들 소리로 왁자합니다. 버스에서 내린 친구들이 도착한 곳은 이사동에 자리한 14개의 제실 중 하나인 숙모제입니다. 한옥 제실 안에서 멋지게 유생복으로 갈아입고 선생님 말씀 귀 기울여 듣더니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주변 사람들이 보죠? 주변 사람들 보는데 어디까지는 안 가요? 이젠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네요. 유생복을 입고 과거 시험 답안지를 받아들고서 무엇을 쓸지 고민하고 있는데 제법 그 모습들이 진지하고 의젓해 보이지요. 옛날로 돌아가 선비가 된 아이들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과연 어떤 답안들이 나왔을까요? 난 지금 이 세상도 행복하다 하지만 가족 모두 여행하는 거 아빠 포함이래요. 아빠 어디 가셨어? 아빠 꼭 부르세요.
예, 그럼 아이들이 행복해진답니다. 송시문중에서 내려오는 500년간 지속되어 왔던 장묘 문화를 우리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문화를 한번 같이 체험해보는. 그 담장도 받고 아주 예쁜 담장도 받고. 전통마을 이사동에서 느끼고 체험한 많은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는 중이네요. 곳곳에 자리한 무덤이며 마을길에 늘어선 한옥 제실들, 그 속에서 선비옷도 입어보고 과거 시험도 치러 보았는데 얼마나 새로운 경험이었을까요? 거기 보면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가로로. 처음에는 잘 몰랐던 곳인데 이제 알게 되니까 이사동에 또 오고 싶고 사람들과 주민들이 그러니까 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사동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훌륭한 체험 장소입니다. 입장한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가 또 번성을 했고요. 여기는 송남수 선생의 묘역입니다. 송남수 선생은 여기 최초로 들어오신 송윤원 선생의 후손이죠. 적장손입니다. 여기가 하사란이죠. 하사란이. 송남수 선생의 묘역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묘에 꼭 필요한 필수품들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나 보도록 하겠는데, 이 선생님의 역할도 많았기 때문에 이 묘비의 장식도 꽤 색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당초문이 위에 이렇게 둘려져 있지만 이쪽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오래 들여다봐야 그제서야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법이지요. 이 상서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뭐 무게도 만만찮을 거고. 그런데 저 밑에 뭐가 받치고 있네요. 이게 이 무게를 좀 받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모양이 꼭 북을 밑에다가 받쳐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대로입니다. 저걸 북석이라고 하는데 이 상석을 받쳐주고 있는 그 지탱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희 상석과 달리 이건 검은 오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재질은 사암이라고 하는데 아주 고급의 그 사암이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 존경의 표시가 이 상석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봉분들이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며 길게 한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10여 기가 넘는 무덤들이 하늘에 닿을 듯 이어지기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묘지의 봉분들이 이 능선을 따라서 쭉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봉분이 있는 묘소가 자그마치 10여 개가 넘습니다. 이러한 주 능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능선마다 과거에 출세를 했던 송씨 집안의 인물들의 묘지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묘지가 자그마치 한 1000기가 넘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역사가 담겨 있고 발길 이어지는 곳곳에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 세월의 흐름이 멈춰선 이사동은 500년이라는 긴 여정을 떠나는 시간 여행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 딱 보면 이게 자연 속에 무덤들이 이렇게 좀 표현이 좀 뭐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무덤과 이 나무들과 이게 매치된 그 모습들이 참, 그리고 좀 그윽하고 아주 좀 평화롭고 편안하고 이런 느낌이 드네요. 여기 보니까 이제 아까 묘가 1000여 개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묘들이 각각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스토리가 어울려진 스토리가 연결고리가 있는
이 천역에 이 묘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얽혀 있는 이 스토리의 네트워크 안에 이 모든 천역의 묘가 다 들어있다. 이 굉장하거든요. 이 하나도 벗어난 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웅대하고 귀중한 이런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은진송 씨 문중묘역이 장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일제 강점기 빼앗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또 다른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예, 이곳은 추로지향의 선비마을 이사동입니다. 여러분들은 500년 역사의 은진송씨의 집장촌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근대에 있어서 항일 구국운동에 대전에 있어서 근거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표지석에 보시다시피 오도산 격전지라고 되어 있죠. 또한 여기는 고교원 김옥근 선생님의 생가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도산 격전지는 전북 익산에서 창의하신 오화 이규용 의병장이 송창제 선생의 집에서 은거하다 급시에 침입한 일경과 항거하기 위해서 오도산에 있는 보루에서 일경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이기도 합니다. 전라도에서 의병운동을 하던 이규홍은 일본 경찰에 쫓기다가 자신과 항일운동을 같이 하는 송창제를 찾아 이사동까지 오게 되고 그 후 이곳에서 10년 이상을 은거하게 됩니다. 목숨 걸고 일제에 항거하며 독립운동을 한 이규홍과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은신처로 내어준 송창제. 이제는 버려진 듯 무성한 풀로 뒤덮여 무너져가고 있지만 이곳에는 두 젊은이의 열정과 우정 그리고 뜨거운 민족 사랑이 자리한 곳입니다. 오화 이규용 선생님이 은거했던 송창제 선생의 집입니다. 난곡 송병화 선생님의 제자인 송창제 선생님은 의병장 이규용 선생님을 여기에 은거하는데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넘게 은거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규용 의병장을 숨겨줬을 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일제에 항거했던 송창제. 그를 키워낸 사람은 바로 한말 학자였던 송병화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봉강정사에서 송창제 등 여러 제자들을 가르치며 고둠과 절개의 정신을 전했습니다. 이곳은 난곡 송병화 선생님께서 후학을 양성했던 봉강정사입니다. 난곡 송병화 선생님이 구한말 일제의 회에도 불구하고 절의정신을 강의하였던 곳입니다. 그 절의정신이 이어져 이규용 의병장이 이사동에 은거할 수 있었고 오도산 격전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규용 의병장은 일본 경찰이 추격해 올 곳을 대비해 마을 뒷산인 오도산에 최후의 격전지를 마련해 두고 산세를 파악해 두었습니다. 은신처인 송창제의 집에서 바라다 보이는 오도산은 경사가 가파르고 길이 험해 숨기에 좋은 지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이 돌무더기가 있는 곳은 이규용 의병장의 최후의 격전지인 오도산 격전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규용 의병장은 외경과 치열한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몸을 숨겨 총을 쏘고 또 돌을 그리면서 추적해오는 외경을 3명이나 죽입니다.
던지고 공격을 하며 혼자서 10명의 일본 경찰에 맞서 싸운 곳. 그 역사의 현장이 이렇게 겨우 흔적만 남아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라도 그대로 보존해야 할 항일 정신이 살아있는 소중한 유적입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 이사동에는 동네 길 양옆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예, 제가 서 있는 이 마을길은 이사동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마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나온 이 집은 의병장 이기용 선생님이 은거하신 송창재 선생님의 집이고, 겨울 건너에는 저곳은 3.1 천하의 주역 고곤 김옥근 선생님의 생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가장 품격 높은 우물인 한천이 있습니다. 한천은 사시사철 맑고 차가운 물이 마르지 않고 나왔기에 마을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물에 한천이라는 글씨를 새겨놓고 그 밑 편액 속에는 한천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버려지듯 남겨져 있지만 동트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물동이를 이은 동네 안악들이 오가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곳이겠지요. 마을 사람들은 한천이 잘 샘솟아나서 물을 나눠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히 잘 지내게 해달라고 우물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새 물을 퍼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기를 소망했던 그 간절함들은 세월과 함께 잊혀져 갔지만 이제 다시 옛 풍습을 재현해보며 그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3월 12일 18일 병자 은영 한천. 무려 500년이 넘는 우리 그 전통 문화 중에서 특히나 이 관혼 상제 중에서 상례와 제례 문화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국의 이게 그 전통 문화 중에서 어디에 가도 이게 그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이게 그 장례 문화와 그 제례 문화가 이게 그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이 그 대전의 이사동입니다. 제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서로의 소원을 담아 소지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올리는 한천제가 앞으로도 내내 이어지기를 내가 아닌 우리 모두를 생각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계속 전승되기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한 자리였습니다. 이사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조선시대의 전통 유교 민속마을로서 다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저희들의 바람을 위해서 대전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양반 문화와 장묘 문화가 어우러져 전통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되살리고 있는 이사동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기에 멀리 2시간여를 달려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400년이란 긴 시간을 기다리다가 우리 앞에 나타났던 강릉 김씨. 그녀가 남기고 간 유품들이 여기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 길 가서 두고두고 입으라고 관 안에 채곡채곡 챙겨줬던 옷들과
곱게 가죽을 손질해 금실로 정성을 다해 수놓아 만든 두 켤레의 신발로 남은 그녀. 이제는 흙이 되고 바람이 되었지만 멀리 타양에 옷과 신발을 남겨놓은 그녀가 말없이 전합니다. 이제라도 온전히 지키고 이어가기를. 500년의 장미 문화가 잘 간직된 이사동은 근현대사의 유적도 함께 간직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사동 마을의 유래를 후손에게 잘 보존하기 위해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사동이 전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아직 다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켜내야 할 많은 것들과 되살려 이어가야 할 것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오랜 전통을 느끼고 그 안에서 새로운 내일을 꿈꿔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혀져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지켜가야 할 소중한 전통이 살아있는 곳. 지금 여기 우리 곁에 이사동이 남아 있습니다.